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꽤 오랫동안 관리를 해뒀던 환자분인데요. 최근에 전화 주셔서 정말 이번 달은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정말 이거 그냥 아주 멀쩡해진 것 같다. 이분은 병원을 잘 다니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자주 다니시진 않으시는데 이런 말씀 주셔서 나는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완해 사례로 오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고용량 요법을 쓰지는 못했던 환자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 증상도 많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또 형편상 좀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낮은 용량으로 좀 꾸준하게 드셔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낮은 단계로 드렸습니다. 진단을 받으신 거는 한 3년 전쯤 되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4개월 정도만 드셨고 나머지 한 1년 반 정도는 한약으로 치료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효과가 없어서 약을 아예 끊고 그냥 통증을 견디고 한 1년을 넘게 견디고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잇몸이 굉장히 불편하시고요. 이가 별로 없으시고 임플란트도 하셔야 되고 틀니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뼈도 또 튼튼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골다공증도 있으셨고 그리고 고혈압 약도 트윈스타라고 하는 트윈스타 40에 10인데요. 혈관 수축 억제제, 그러니까 혈관 확장제 같은 건데 40에 10이면은 낮은 용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트윈스타를 40에 10을 드시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두 알을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건데 이게 40에 5도 있고요. 40에 10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한 알 드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알이고 그게 두 알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 불면증이 가장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상으로는 무릎이 아프시고 손가락, 발가락, 어깨 등 전신으로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관리를 시작을 하셔서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아예 걷지를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도보 자체가 힘든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한 달 정도 좀 지났을 때 그래요. 굉장히 이분이 성격이 너무너무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박사님 아프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분하고 통화할 때는 제가 너무 기분도 좋고요. 제가 힐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손가락은 좀 뻣뻣하다. 그런데 그래도 다소 많이 좋아졌는데 손가락은 뻣뻣하고 4개월 정도 되셨을 때 손가락 뻣뻣함이 다소 조금 호전된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하트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컨디션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 처음 초기에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쯤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검사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병원 가셔서 받아오셨나 봐요. 제가 있으시면 꼭 받아오세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ESR 같은 경우에 초기에 관리 시작하기 초기에 43 정도가 나왔었고요. 5개월 지나서 37로 떨어졌어요. 다소 조금 떨어졌네요. CR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거 0.93에서 0.28로 떨어졌고요. CCP 항체가 초기에 검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검사했을 때 250이 넘게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가 0에서 한 20 정도로 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야 돼요. 굉장히 CCP 항체가 높다는 걸로 봤을 때 이분이 만약에 뭔가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공격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한 RF 같은 경우도 초기 검사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리하고 5개월 후에 검사했을 때 72 정도 나왔습니다. HDL을 혈액순환 말씀하시고 하셔서 HDL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초기에 56이 나왔고 두 번째 5달 지나서 검사했을 때 61에 나왔어요. 다소 올라갔죠. 이건 좀 좋은 현상이겠죠. 그리고 중성지방인 TG가 100이었는데 90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평이하죠. 뭐 더 많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상황이었고요. 처음에 이분도 걱정하셨던 게 뭐 영양제를 또 많이 드셔보신 분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간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 기능에 대해서는 그 완해 사례나 이런 사례를 말씀드릴 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만약에 나빠졌다 하면 또 말씀드리기가 또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단 한 차례도 한 케이스도 간 기능이 나빠지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수백 분 이상 제가 관리를 해드렸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분도 간 기능이 계속 오히려 전보다 약간 호전됐는데 그 호전이라는 게 뭐 수치가 뭐 2, 3 정도 내려갔다고 해서 호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간 기능이 나빠진 경우는 없었다. 단 한 분이 있었긴 있는데요. 루마티스 환자분이 아니라 조기 폐경 환자분인데 그분은 원인이 다른 데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밝혀졌거든요. 다른 어떤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셔가지고 간 수치가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그 단백질 파우더가 때문에 그랬고 그걸 끊고 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혹시 영양소 때문에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하시길래 저도 걱정이 됐죠. 정말 그럴 수도 있나? 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분도 1년 넘게 그 이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혀 간 수치에 변화가 없고요. 또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처음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혈압이 혈압약을 먹어도 상당히 높은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셨는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혈압이 이제 90에 50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압 체크를 매일 하셔라. 혈압약을 드시면서 90에 50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혈압약을 줄여야죠. 많이 좋아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혈압 체크를 계속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달에 가셔서 병원에서 그러면 반알만 드셔라 해서 40에 10을 2분의 1로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압이 좀 잘 유지되는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2개월 차,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요, 안 먹던 빵을 3개를 한꺼번에 먹었는데 어깨랑 주먹에 약간 부종이 오고 그게 한 2주 정도 진행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음식에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루마티스 관절 환자분들이. 그렇지만 충분하게 영양소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까지 너무 제한을 해버리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다 빠져나가요. 활막이든 연골이든 다 빠져나가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음식은 충분하게 단백질 섭취해 주시고 영양제 충분히 드시면서 또 관절을 보강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영양소를 평상시에 드시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한 번 정도를 더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혈압약 체크하셨는지 여쭤봤더니 117에 77 정도 된다고 말씀을 그날 혈압이 그러니까 혈압약을 줄이고 오히려 더 안정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오메가3와 제가 드렸던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 미네랄이 그리고 콜라겐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의 탄성을 되게 좋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들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관의 이완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혈압약을 줄이거나 뭐 심하지 않으면 끊거나 이런 좋은 결과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혈압약 줄이는 것도 너무나 즐거워하셨고요. 그래서 조금 몸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또 다른 외국인이시거든요. 이분께서. 그래서 다른 분도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또 한 달이 또 지나서 임플란트를 4개나 하셨는데요. 나중에 임플란트 결과 어떠셨어요? 라는 임플란트 결과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검사를 이제 16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하셨을 때 ESR이 23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43에서 23으로 떨어지고 CRP는 0.15로 떨어졌습니다. 전 바로 검사에 비하면 0.93, 0.28, 0.15로 떨어졌고요. 다른 CCP나 RF는 검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게 자주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 검사, 항체 검사를 굳이 자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의사선생님들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궁금한데 안 해주시고, HDL은 67로 오히려 더 올라갔고요. TG는 103 정도로 안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HDL과 TG 그 중성지방의 비율이 67과 103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 되죠.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LDL 수치에 많이 집중하시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HDL과 TG,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HDL로 나눴을 때 2 이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2 이하로 한 1.5에서 2 사이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혈관 상태는 굉장히 좋다. 물론 간 기능도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검사 결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됐는데 7월 27일이네, 날짜로는. 이분께 뭐라고 하시냐면, 본인이 작년까지는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찬 기운이 들어오면 내 몸에 그 기운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뼛속까지 들어오는 느낌이었었는데, 올해는 에어컨 바람을 쐬도 괜찮다. 그리고 원래 위도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위도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그동안 감기가 안 걸리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코로나도 안 걸렸다. 그런데 코로나를 본인만 안 걸린 게 아니라 일하시러 가는 또 직장이 있으신데 거기 직장에 있는 분들이 다 걸리셨는데 본인만 안 걸리셨다. 그리고 가족 중에 또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다. 이러시면서 정말 면역력이 기관지 상태 도 그렇고 너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0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좋아졌다고 해도 어떤 순간 간헐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여기가 좀, 오늘은 여기가 좀 아프고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을 하셔도 이번 달은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다. 정말 몸이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잇몸 상태도 매우 좋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불면증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무난하게 간 것 같지만 이 기간이 결국 한 20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상담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은 금방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3개월 차인데요. 왜 여기가 아플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상을 잘 보시면 한 달, 두 달, 석 달 안에 많이 호전이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완벽하게 좋아지셨다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오르막 내리막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최소한 한 1, 2년 정도 꾸준하게 관리하시면서 결국은 정말 내 몸에서 수치적으로도 몸의 컨디션도 정말 나는 이제 환자가 아니에요. 생활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정도 가실 때까지 사실 상당 시간 걸린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도 꾸준하게 잘 관리하셔서 이제는 제 목표는 고혈압약도 안 드셔도 되는 상태,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는 아직 안 하셨지만 골다공증 검사하셨을 때 건강한 상태, 뭐 이런 상태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